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오늘이 밖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요번 주 전체적으로 비 오는 날이 오늘까지로 지난주 토요일부터로 친다면 일주일 만에 한 5일 정도는 비가 오고 이틀 정도는 굉장히 날씨가 더운 이런 날이 되겠네요. 굉장히 몸이 안 좋고 제가 지금 우리 와이프도 몸살이 아주 심합니다. 날씨가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입니다. 네. 5월 17일은 역사적으로 뭐가 있노 하겠습니다만은 내일이 5월 18일이기 때문에 1980년 5월 18일 하루 전날 5월 17일 날 24시를 기해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정호용 등의 이 4명의 장세동까지 합쳐서 이때 5명의 12.12 반란 세력들이 12.12 때에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죠. 그리고 국회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마저 해산했습니다. 더군다나 언론도 철저한 휘하에 들어가고 보도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2월 12일 날 그 전년도 12월 12일 날 계엄을 해서 다시 5월 17일까지로 전국 확대. 그 가운데에는 사북탄광 민중항쟁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5월 18일 날 낮에부터 전라남도 광주 직할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광주 광역시에서 대대적인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다. 전두환이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약 45년 전에 그렇게 자행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볼 때에 역대 비상계엄 선포 사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또는 자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라는 게 비상계엄이거든요. 자, 비상계엄 첫 번째, 1948년 10월 25일 여수 순천 사건의 진압을 위해서 10월 19일에 벌어졌던 여수 순천 사건. 자, 1948년 10월 17일, 11월 17일에는 제주에서 벌어졌던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1950년 7월 8일에는 6.25 전쟁 때 이게 이제 그 된 거고 1952년 5월 25일에는 부산 정치파동 여기에서 이제 이승만이 내각제에서 직선제 개헌으로 바꾸었다. 이승만이 19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죠.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때 다시 비상계엄. 1964년 6월 3일에 뭐냐면 6.3 항쟁. 일본과의 그 굴욕적인 한일 외교를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고려대생이라든지 이 서울대생들이 일으켰던 그런 6.3 항쟁을 막기 위해서 6.3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972년 10월 유신, 이게 10월 유신 때 만들어진 거고 79년 10월 18일 날 다시 부마민주항쟁 때에 박정희가 또다시 계엄을 선포합니다. 1979년 10월 26일에는 11.6 사건, 김재규가 차지철과 대통령 박정희를 쏘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10월 27일 날 계엄을 선포하는데 45년 만입니다. 자, 1980년 이 계엄이 원래 서울에만 내려져 있던 거를 5월 17일 날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81년 1월 24일에 가서야 이게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79년 10월 26일에
비상계엄이 내려진 것을 45년 만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야당의 계속된 탄핵 소추안 발의와 감행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구실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1차 내란 1960년생 윤석열이 서울대 출신이고 2차 내란이 한덕수, 최상목 둘이가 일으킨 게 2차 내란. 그리고 3차 내란이 여기 조희대가 5월 1일 날, 그리고 지귀현 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의해 가지고 또 심우정, 지귀현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심우정이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법 쿠데타가 지금까지 일단락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계엄 선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5월 17일 오늘은 작년 12월 3일 이전에 그 전국 비상계엄을 확대한 바로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의 신문 기사입니다. 내란 계획 위반 해가지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권정달 정보처장, 그 다음에 이학봉 대공처장, 여기 이제 권정달의 모습입니다.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결정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정치활동 금지, 전 대학 휴교령, 비상계엄 전국의 확대,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호외라고 되어 있죠. 호외. 비상 이런 시국이 있을 때 호외요 호외 하면서 뿌리는 거. 예. 속보, 긴급 속보 이 말이죠. 예. 여기에 북괴 동태, 전국적인 어떤 긴급 사태를 감안했다. 예, 여러분 언론은 검열, 여기 시위 불허, 영장 없이 체포. 요번에 계엄 포고령에도 영장 없이 체포, 여기 파업, 옥내외 집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정치활동 일체 금지, 전국 대학의 휴교령, 옥내외 집회 시위 금지, 그 다음에 파업, 그 다음에 불법 태업, 파업 등을 원천 봉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 오픈 아카이브, 여러분 구글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5.17 비상계엄 확대에 따른 오픈 아카이브, 전두환이 당시에 그 비상계엄 확대에 사인한 거 전두환 돼 있죠. 여기에 보세요. 5.17 비상계엄 확대, 비상계엄 확대, 그 다음에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 통제 지침, 이렇게 돼 있어요. 침은 마지막에 글자가 가렸네요. 네. 여기 비상계엄 확대 조치 및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방침, 여기 보도 통제령 지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 검열 통제 지침 이렇게 돼.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여기 발표되지 않은 군 계열 사항. 요렇게 쭉 되어 있죠. 공공질서, 그다음에 유관 사항. 다음 보시죠. 여기 국익 유관 사항. 여기 앞에 보시면 국가 안보 유관 사항 해가지고 여기 북괴 또는 북괴 시설 제외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석유가 있었는데, 예. 여기 석유가 어디 있나? 석유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여기 원유 등, 자, 국익 시설 사항, 그다음에 원유 등 주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외교 교섭 내용 및 국책 사항 중 기밀 사항, 기밀 내용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때가 석유가 뭐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그 자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5.17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육군정보참모본부, 북괴 남침설, 한국 내 사태와 관련 유리한 남침 시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북괴가 전면 침략 시는 준비를 위한 공격 징후가 노출될 것이나 현재로서 틈이 징후 없으며 남침 일자 근거 없음. 타국, 문상중 침략 모의 가능성 희박. 남침 예정이라면 주요 관료는 내동치 않았을 것임. 병력 집결 징후 없음. 그러나 이 첩보의 근거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1980년 육군본부 정모참모부가 작성한 북괴 남침설 분석에서 밝혀졌다. 정모참모부는 북한군이 남침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특이 전쟁 징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도 통제 지침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북괴 또는 북괴 시설 제외 관계라고 제외단체라고 해서 북괴가 남침한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심겼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외국 사람들은 자, 사북 항쟁을 1980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지금 동원 탄좌 바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북괴가 남침해가지고 북괴가 남침을 해서 석탄을 가로채려는 욕심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내집어 세워서 여자들을 막 성고문하고 남자들은 강제로 데리고 가서 형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 움직임에 대해서 주한 미 8군 사령관 닥터 위컴, 존 위컴은 말도 안 된다. 일본 방위산업청, 일본 방위청, 그러니까 자위군 방위청 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1982년부터 일본군 수상을 지냈죠. 나카소네 야스히로하고 닥터 위컴은 여기에 대해서 아예 북괴 남침설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으나 우리나라의 전두환, 이학성, 정호용 등은 모두, 노태우 등은 모두 이런 사실은 보도 통제로 싹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월 17일 날 이런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등의 강한 조치를 내린 군부가 신군부는 바로 5월 18일부터 어떻게 돼요?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하고 학생들의 시위부터 강력하게 그 계획을 잡아서 폭력 진압합니다. 이 사실은 이미 공수특전단 3월 달부터 훈련을 다 실시하고 있었어요. 대민 진압용 훈련을 다 실시하고 있었고 이것이 드라마 모래시계의 박상원이가 그 모래시계로서 열심히 훈련하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5월 18일 날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비극, 우리나라 공수특전단에 의한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완벽한 전라도 광주를 우리나라의 섬으로 만들어서 모조리 죽여버리는 작전을 행했던 5.18 광주민주화 항쟁. 자, 1946년 10월 1일 날 대구 항쟁. 그 다음에 1948년 4월 3일 날 4.3 제주항쟁. 1948년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의 여수 순천의 민중항쟁. 그 다음에 다시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 그 앞에 하나 하자면은 1980년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사북 정선군 사북읍에서의 사북탄광 민중항쟁.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야? 그쪽에 그 군대를 파견해서 그 민중들의 그 발핌이라는 걸 전부 다 뭐야? 5.18에 준해서 전부 다 그 공산군의 침략에 의한 걸로 다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집어 눌렀던 그런 아주 비극의 산물인 것입니다. 정말 이 비극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월 17일 날 확대 11번, 그 다음에 윤석열이 12월 3일 12번째, 12번의 계엄, 비상계엄이 전국에 혹은 지방에 내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계엄군은 북괴군의 남침이다라고 하는 괴상한 요법을 내세워서 6.25 전쟁 하나를 빼고는 6.25는 북괴군은 남침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반공사상을 앞세워가지고 친일파들이 모두 다 민중을 억압하고 살해하고 학살했다 이 말. 5.17 계엄군 전국 확대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쨌든 우리 민중을 대변하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대통령이 돼서 저런 부끄러운 역사를 모조리 청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1차 PB토론이 저녁 8시부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 김문수, 그 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후보가 8시부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경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의 통상 압박이라든가 각종 우리나라의 AI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일 할 거다 이 말. 그러니 내일은 2시간 동안 제가 TV 토론 전문가로서 제가 2006년도 강금실 캠프, 서울시장 열린우리당 강금실 캠프의 TV 토론 팀장으로서 제가 정말 많은 작전을 수행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 분당 을에 제가 김명욱 캠프에서도 전부 다 TV 토론은 제가 맡아서 다 했습니다. 따라서 저도 TV 토론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내일은 TV 토론 끝마치고 나서 제가 TV 토론을 한번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시부터 10시까지 TV 토론 다 집중해서 봐주시고 8시부터 10시 이후에 한 1, 20분 동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다시 한 10시 20분 정도에 제가 나와서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